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성에 관한 정책, 성주라 정책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주라 정책은 보통 이제 여성의 주류와 젠더의 주류와 그리고 주류의 전환으로 설명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이 여성의 주류와 젠더의 주류와 그리고 주류의 전환이 무엇인가 이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평등 국가다,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거리로 이제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팩트 체크,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 인수위원회죠. 그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근거 자료는 이제 UNDP라고 유엔 개발 계획에서 만든 성불평등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GII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기 나온 대로 경제활동 영역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성불평등 지수에서 지수함수가요,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5 영역에서 좀 뒤로 처지는 것이 여성 의원 비율, 그러니까 21년도 이제 여성 의원 비율이 16.7%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52.9%입니다. 요것을 제하고는 다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뭐 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영역이 제한 지수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성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경제활동 영역 지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통계의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좋은 것만 가지고 하면 1등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성에 대한 이런 그 평등이 됐다, 불평등하다, 이런 그 측정은 대개 그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이 성별 격차 지수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153개국의 성별을 이제 격차를 분석했는데 저희가 153개국 중에 108등입니다. 108등. 108등이고 중국이 저희보다 2단계 앞서고 106등. 그 다음에 일본은 저희보다 뒤려 있죠. 122등.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100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현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일본은 뭐 사무라이 정권이 아직까지도 뭐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 질서가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 중국이 이제 이게 106이라는 것이 제가 뭐 중국 사회를 분석을 이제 못하죠. 못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또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가 알다시피 막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성이 좀 많이 평등이 진작이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비난했듯이 뭐 북한이나 중국이 왜 평등하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비난을 했죠. 사회주의 국가 색채도 있고, 또 남성들이 상당히 저녁을, 중국은 이제 저녁은 남성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돌봄 노동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06등이라는 것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 그렇죠? 중국인들 가만히 보면은 유교주의적인 면이
상당히 있지 않나. 저희 나라처럼 그런 유교적인 면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사회는 모르니까요. 하여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의 106등이라는 것은. 하여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성이 불평등하다. 그것은 그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지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별 격차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 성평등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지수를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기가 있어서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장기침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니까 이제 2년째인데 56위에 들었다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뭔 지수를 가지고 저게 세계 대학 수준 56이라 할까, 그런 의구심을 저 가졌는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 이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지수를 가지고 면서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성이 불평등한다는 것을 이제 볼 예정인데, 이왕 팩트 체크를 하니 임금을 먼저 우리가 살짝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남녀 임금 차이를 이제 비교하는데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위소득 들어가는 그 변수하고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변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비교는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 이제 문제는 것이 뭐냐, 어떠한 교육 정도, 그 다음에 어떠한 경력,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이 다 이제 무시되고 중위소득으로서만 비교하니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대학교 나온 남자 임금하고 고등학교 나온 여자 임금하고 임금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변수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별로 똑같은 중위소득을 가지고서 비교하니까 국가별 비교는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똑같은 중위소득으로 비교되니까 그 국가의 임금 격차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금 격차가 비교 평가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남자가 100원 벌 때 여자는 67원 8전을 벌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2021년도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정규직에 이제 많이 몰려있는 여성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이제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리어 0.0203%가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67원 8전을 벌었는데 2021년도는 남자가 100원 벌 때 67원 5전, 그러니까 0.03%가 더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OECD 평균은 12.8%가 이제 OECD 평균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제 23.5%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런 중위소득을 볼 때는 남자가 100원 벌 때 여자는 67원 8전 번다. 이란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아까 조금 전에 그럼 교수님 아까도 있죠. 대학교 나온 남성하고 고등학교 나온 여성하고 당연히 임금 격차가 있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기서 이런 변수를 중위소득에선 포함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 작년에 이제 캔사스 대학에 있는 그 김창한 교수님이 재미있는 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좀 거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남녀 우리가 갓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서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대 대졸 여성 노동자의 소득이 남성 소득보다 19.8% 작다 이거예요. 2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면 같은 대학 수준이죠. 그래도 여성이 19.8%가 작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뭐냐? 자,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아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7.4% 낮는 것으로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생들의 졸업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같은 과, 같은 학점 요걸 다 추렸죠. 보니까 그래도 17.4%가 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똑같은 대학교 나왔고 똑같은 학점 맞고 똑같은 스펙을 가졌는데 단 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17.4%가 적다는 얘기죠. 임금으로 볼 때도 성이 불평등한 거죠. 아니, 성 갖고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스펙 가졌는데 내 친구는 100원 받고 나는 얼마예요? 82연 6점 받고,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이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팩트 체크에서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무리한 발표다. 무리한 발표가 이것이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나가면 끝이 없고요. 하여튼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성이 불평등한 국가다. 이건 기정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주려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주려 정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정책은 1995년도 북경 세계 여성대에서 이제 여성 정책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만들자. 그 이름이 성주려 정책이고, 이 성주려 정책 속에 우리가 배웠던 여성주의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우리가 제3의 물결은 안 배웠죠. 단지 그냥 수행성 개념으로만 설명드렸죠.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의 물결은 조금 교양 수준에서 좀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이행성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성주의의 세 가지 물결을 다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물결의 하나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리와 젠더의 주리와 주류의 전환으로서 이제 정책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4차 북경 세계 여성대회는 여성 정책을 성주려 정책으로서 새로이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고, 이 성주려 정책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여성의 주리와 젠더의 주리와 그리고 주류의 전환,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포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정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년도 김대중 정권에서 바로 이 정책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예산 통계를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러니까 일부 부분만 제하고 모든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는 성인지 예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청이나 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성인지 예산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성주라 정책은 여기까지 세 가지로서 분리되고 있고 성별 영양 분석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성별 영양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이런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기본법은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15년도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15년도에 이제 변경되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서 시행되면서 이 성주라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는 법적 근거를 다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벌써 여성학을 이제 6주, 7주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쉬운 것이 있죠. 뭐가 아쉽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양성이란 말, 지금 양성이란 말 안 쓰죠. 지금 다양한 성을 우리가 섹슈얼리티에서도 배웠지만 다양한 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보다는 성평등 기본법이 훨씬 좀 부드러운 좀 여성 정책을 지향하는 그러한 그 부서에서 좀 더 올바른 표현이 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보다는 섹슈얼리티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양한 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법이 더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고, 또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부 뭐 폐지안에 지금 한참 시끄러운데 여성가족부라는 이런 부서를 만들 때 그 이름을 또 저희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볼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 NA 이제 명사.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잠깐만 여성하고 가족을 연결시키지 않냐.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쑥 넘어가지만 저희같이 조금 이 여성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꽤 여성가족부를 해가지고 여성하고 가족을 잠깐만 연결시키냐.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러한 이름을 좀 명칭을 변경시켜달라. 볼멘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냥 여성가족부로 이제 채택됐죠. 그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이 명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성별 영양 분석 평가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주라 정책의 첫 번째 여성의 주리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주리아는 자 제1의 물결, 우리가 여성주의 할 때 제1의 물결 동등처우의 원칙, 그러니까 제1의 물결이 바로 여성의 주리아로 표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등처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등한 교육.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런 좋은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악용되는 거. 그래서 여성 배웠죠, 전번 시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했더니 도리어 여성들이 쓰지 않더라.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불리하게 적용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선언성에 불과하다. 어떤 페널티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여튼 여성의 주리아는 동등처우야.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성이 진입하지 못한 소방관, 경찰 똑같이 직종을 개방해라. 똑같이. 그 다음에 남자처럼 결혼해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여성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큰일 나죠. 예전에 결혼하게 되면 저희 누나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누나 때 물론 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지만 그냥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여성은 간두는 거, 사직하는 거로 이렇게 인정이 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불법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남성만 호주제를 갖냐?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호주제 폐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여성의 주리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주리아를 우리가 이제 형식적 평등, 그다음에 with women in development, women in development, 그러니까 women in development, with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주리아는 제1의 물결 동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한 정책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픽토그램을 보면은, 자, 예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실 때 항상 남성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여성들은 이제 두 번째 하는 이렇게 이제 형식으로 제사를 지냈죠. 동등처우의 원칙 똑같이 해라. 똑같이 남녀 순서 정하지 않고 동시에 절을 해라. 이제 이게 바로 위드 여성의 주리아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밥도 따로 먹었는데 이제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은 여성의 평등, 여성의 불평등을 해방시키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해방과 평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단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치중해서 지금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 과목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남녀 다양한 성을 포함한 성평등을 이해하는 과목이다고 제가 첫 시간에 과목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언급한 것이 바로 산재였죠. 자, 동등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예전에는, 자, 평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이전에는 외모에 대한 성형에서 남성은 12급으로 600만원, 여성은 7급으로 2,400만원으로 불평등하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위드에 의해서, 여성의 주리아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동등처우의 원칙.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성, 남성 모두 동일하게 7급 2,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평가 이후에 어떠한 산재의 규정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똑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 여성의 주리아는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해라. 그래서 남녀 모두 2,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은 남성의 평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드의 또 구체적인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위원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학생의 구성이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돼요. 위드의 정책에서 10분의 6. 이건 어느 나라도 위드의 정책에 의해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돼요. 10명의 임원이 있으면 남성이 6명, 최소한 여성이 4명, 반대로 최소한 여성이 6명, 반대로 남성이 4명,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이 7명 되고 남성이 3명 되고, 이게 안 돼요. 위드의 정책에 의해서. 근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었을 때 안타까운 요 조항은
공기업하고 공무원 사회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이고 공무원은 모두 이사회 구성들, 그 다음 어떠한 뭐 위원회 구성들은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키지도 않고, 근데 막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었어. 근데 권고사항이야. 빨리 수정해라.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업은 권고사항도 안 해요. 그냥 지적만 해요. 사기업. 여러분들 총학생회, 지금 한번 총학생 남녀 비율 보세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어도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학교 이사회 구성을 보세요. 학교 이사회 구성.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위대 정치. 근데 그냥 남성의 비율이 높잖아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권고사항, 그냥 지적사항, 여기에 그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 뭐 벌금을 이따 보겠지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하루에 벌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것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하여튼 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하여튼 이렇게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위드 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정책 제1의 물결에서 우리가 봤죠. 제1의 물결에서 문제가 뭐냐? 가부장제를 무시했다. 그래서 한쪽은 가부장제를 아예 뭐 생각지도 않았고, 한쪽은 막스 페미니즘은 사유재산에서 가부장제가 낫다. 그럼 가부장제의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결정되는 그러한 축소된 것으로 보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2의 물결, 가부장제를 하나의 초역사성으로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로 등장시키면서 제2의 물결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에 의한 차이의 관점을 가졌다고 우리가 제2의 물결 여성주의에서 배웠죠. 자, 마찬가지예요. 위드가 여성의 제1의 물결을 기초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이 젠더 차이를 이제 무시했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해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죠. 육상 선수하고 일반인하고 100m 경쟁을 하는데 똑같이 0m에서 출발하면 이건 올바른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상 선수는 50m에서 출발하고 일반인은 50m에서 출발하고 육상 선수는 0m에서 출발해야 이게 올바른 경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물 한 잔 먹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0m에서 출발하면 뭐 하나만 하죠. 뭐로 합니까? 그렇죠? 나는 50m에서 출발하고 육상 선수는 0m에서 출발해야 그래야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의라는 얘기죠. 정의. 그러니까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동등한 대우는 불평등이고, 불평등보다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낫죠.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편한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 육상 선수고 여성은 일반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부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젠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무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동등대우.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뭐 돌봄 노동도 여성이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다 남성은 돌봄 노동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이 오면은 딱 들어오니까 일도 해야 되죠. 돌봄 노동도 해야 되죠.
더 세컨드 시프트라고 배웠죠. 응? 이런 거. 이러한 차이, 남성은 돌봄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정의롭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2의 물결로 나왔고, 여성 정책은 젠더의 주리아로 정책적 채택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의 주리아는 바로 제2의 물결에 해당되고 차이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이의 정치는요, 저희가 지금 정의 그러면은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때에는 모든 정의의 대명사 그러면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님, 그때는 대학교 시절이었겠죠. 존 놀스라는 분이 바로 그 시대에 아주 정의의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들고 와요. 공정성에서 정의가 뭐냐? 막 이 그림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중간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상자를 주면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키 큰 사람은 상자 없이도 볼 수 있고, 얘도 상자 하나 있으면 보고, 얘는 하나 갖고는 보지 못하니까 이쪽 사람 거를 이 키가 작은 사람한테 줘서 동시에 세 사람 모두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정의다. 이게 바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가 차이의 정치죠. 차이를 인정해서 고려하는 것이 정의다. 서울의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하고 저 시골 벽지에서 다니는 청소년하고 대학 입시 경쟁을 똑같이 하면은 이거는 뭐란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키 작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것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높이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겠죠?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래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자, 기회와 조건의 평등. 이렇게 똑같은 기회와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이제는 뭐 농어촌 특별 정령하고 일반 정령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회와 조건만 똑같이 해주고 결과는 이제 개인적인,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똑같은 기회와 조건을 줬는데 본인이 이제 뭐 노력 유무에 따라서 본인이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의 평등은 롤스는 언급하지 않고 기회만 조건을 똑같이 줘라. 기회만 똑같이 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에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조금 보면 이제 복지에서 선별주의, 좀 삼천포로 이제 빠지는 개념이고, 또 이제 경제의 국가 계획은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사회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존 롤스는 우리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죠. 고전에 그 전엔 그 자유주의 단계가 이제 사회자유주의 있어요. 사회자유주의에서 그러니까 후보된 그 뉴딜 정책, 요게 다 사회자유주의자들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 철학이죠. 케인즈 철학을. 그래서 로스도 이 사회자유주의자로서 국가 계획을 공기업죠. 이러면서 이제 강조하셨고, 좀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가 공무원이 지금 난리가 났죠. 또 이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조금 이제 구조조정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삼천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어찌되었든 차이의 정치, 이 차이의 정치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젠더의 주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젠더의 주리아. 그래서 젠더의 주리아는 그 전에 우리가 하도 이제 할당 제도가 나오니까, 원래 저가 이거 이제 14주, 15주 때 이제 언급할 내용인데,
자꾸만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네, 뭐 성이 평등하네, 또 젠더 갈등으로서 할당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할당제도는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할당제도라는 개념을 안 써요. 왜? 할당제도는 쉬운 얘기로 농어촌 특별전형, 자, 지금은 이제 안 됐죠. 예전에는 이제 9급에서 일반 공무원 6급, 여기서 이제 그 9급 그 행정직에서 여성 공무원 할당 제도를 했어요. 왜냐면 여성 공무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성 공무원 할당 제도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그 할당 제도가 뭐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자꾸만 표현되기 때문에 할당 제도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왜? 뭐 맞아요. 여성 우도의 정책이고 일시적인 조치예요. 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별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벗어나고자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떼법, 또 강조를 하게 되고 파리떼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양성평등이다. 여기도 뭐 여기도 오타예요. 왜 양성평등했지?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성평등, 그다음에 항구적 법률 제정, 그다음에 아까 드지만 기회와 조건의 평등. 이게 파리떼법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파리떼법은 이 동수 내지 성균형의 올바른 표현 이렇게 하면서 남녀 양쪽의 기회 평등.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마크롱 정부는 장관 22명이니까 11명이 여성, 나머지는 뭐 남성. 그 이것이 할당 제도의 개념에 의해서 11명, 11명이 아니라, 자, 파리떼법, 동수 내지 성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할당 제도가 아니라, 결과는 똑같은데, 뭐, 22명에서 할당 제도 둬가지고, 11명, 11명, 이렇게 예전에 했는데, 할당 제도 하니까 자꾸만 여성 우대 정책이다고 해가지고, 젠더 갈등으로 잠깐 표현되니까, 마크롱 정부에서는 이거 할당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수의 비율이야. 이게 동수법에, 남녀 동수법이라 그래요. 그 남녀 동수법에 의해서 동등하게 하는가, 균형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포장만 바꿨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할당제도가 아니라, 남녀 동수법에 의해서 동수로 간다는 얘기죠. 남녀 동수법에서 동수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10분의 우리가 위드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동수 비율로 가는 것이지 이걸 할당 제도의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할당제는 여성 우대 정책을 포함되고 있지만 남녀 동수법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뭐예요? 동수이기 때문에 우대가 아니고 성평등이고 기회평등이라는 얘기죠. 기회평등. 여성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여성한테 기회를 준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젠더의 주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 젠더의 주리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회와 조건의 평등으로 성차에 의한 야간 근무 금지, 임산부의 직업적 배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조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고, 이거를, Gender and Development, 가드라고 하고, 아까는 with였죠. 젠더의 주리아는, 젠더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차이, 젠더에 의해 차이가 난다. Gender and Development, 젠더를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드, 젠더의 주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의 정책과 부딪히는 면이 있죠. 군대. 미드에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 돼. 가드는 여성이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기회와 조건의 평등이다. 왜? 현재 여성은 어찌 되었든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할까요? 신체적으로 약간 뭐 떨어진다고 표현이 낫겠네.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성이 신체가 지금 총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신체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은 기회와 조건의 평등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드와 가드는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융합하면서 정반합으로 해서 변증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 우리가 이제 사회 자본 이런 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떠한 그 집단 지석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회의 한마디로 능력이죠. 능력이죠. 여자가 군대를 안 가? 위드에서는 부당하죠. 젠더의 가드에서는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젠더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집단 지성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회의 정화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가드에서는 여자가 군대가 안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임산부한테는 계단에 뭐 2, 3층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2, 3층에 근무 안 시키고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화학약품 여기에 좀 멀리 해주고 조건의 차이죠. 차이를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영장 시설 가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이후에 이제 수영장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영장 한번 가보세요. 남자가 10만 원이면 여자는 한 9만 5천 원? 9만 원? 가격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남자는 수영장을 30일 내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여성은 신체적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날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남성 10만원, 여성 10만원. 이거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여자는 신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차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젠더의 주리하고 가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이제 젠더의 주리화를 이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산책로. 산책로. 자,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계단의 보폭, 키 차이로 인한 로트 등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되고 CCTV 등 보행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여성에 대한 차이를 여성을 위한 그거보다 차이를 이게 좀 저도 이렇게 잠깐 실수를 해요. 차이를 반영한 그쵸? 차이를 반영한 그게 낫죠? 차이를 반영한 시설 운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낫네요. 여성을 그쵸? 차이 그러니까 보폭 계단 높이 어차피 여성 키가 작으니까 이걸 해라. 이게 이제 그 가드 정책이 이제 되면서 이제 성주화 정책이 채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너무 높아 보폭이 그러니까 좀 좁혀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과학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도 이공계 쪽에는 이제 여성들이 좀 부족하죠. 여성계는 좀 부족한 것이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많이 진출은 해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과나 그다음에 지능정보통신, 하드웨어 쪽으로도 여성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는 거는 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이제 그런 면이죠. 그 여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모색하라. 여러분들 지금 전동차, 길거리 전동차,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 전동차 운행을 성별로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별 통계죠. 아까 성별 통계 들어갔죠. 전동차를 보면서 남성이 몇 프로 이용하고 여성이 몇 프로 이용하고 그래서 여성이 많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떠한 참여주 확대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여성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무료. 남성은 돈을 받고 여성은 무료.
이게 가드가 이렇게 차이를 하니까 이게 이제 남자들 보면 이게 이게 또 혜택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드는 할 수 없어요. 왜냐? 전동차 비율을 보면은 남성이 많이 참으면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면 남성은 돈을 내고 여성은 무료. 그러면 여성이 많이 참여할 거냐. 이게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 대한 혜택으로 지금 뭐 가고 있고, 이 가드 때문에 지금 젠더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젠더의 주리한 문제점은 뭐냐? 여성한테 할당대제처럼 우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차이를 인정하니까 전번 때도 있죠. 뭐 젠더 갈등, 예? 이것도 칩시다. 뭐 젠더 갈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쵸? 이렇게 해도 되죠. 야기시키고. 차이를 인정하니까 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관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차이를 인정하니까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거는, 신체가 높고 신체가 낮은 거는 어떻게 된다는 이게 여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자폭이죠. 자폭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정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당한 권리지만 자꾸만 우대 조치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이제 남녀 동수법으로 바뀌었죠. 어찌되었든 이 가드의 문제는 뭐 한시적으로 하든 뭐 우대 정책을 하든 그건 뭐 부수적인 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하다. 그걸 자폭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주류의 전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